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고박과 함께 최고박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두 의원님. 네. 마산 창원. 예, 창원 마산. 네. 마산 앞으로. 예. 네, 지역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 대해서. 지역 여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인사를 하면은 네. 아니 서울이 급박한데 한가하게 마산에 와 있느냐 이러시고. 서울이 걱정이다. 예,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시죠. 특히 마산 하포는 이 참 역사적으로 그 의식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3.15 이거 해가지고 4.19 혁명을 결국 이끌었지요. 네. 그다음에 또 부마항쟁이 있었죠. 네. 산업화는 또 마산 수출 자유지역으로 또 대한민국 산업화했죠. 뭐 6.25 때는 최후의 보루였죠. 네. 그 자부심과 역사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도 그 국회의원이 좀 분명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주문이 아직 높습니다. 네. 혁명과 항쟁의 고장 창원 마산에서는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도 없다 생각을 하죠. 택도 없다? 예, 그게 어떻게 무속입니까? 거기가. 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제 자세히 몰라서 하나하나 봤더니 예컨대 뭐죠? 풍수설? 예. 뭐 영빈관 옮겨야 되는 그 네. 보니까 그 기장과 뭔가 하는 사람이 도사가 법사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또 하니까 아 그래? 그래야지. 옮길 거야 바로 또 그러셨잖아요. 그래야지가 옮길 거지 이야기인데 그거는 이제 그 자꾸 그렇게 주문을 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사실 청와대 옮긴다는 이야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으로 옮긴다는 거 안 옮겼잖아요. 자, 박성준 의원님. 청와대로 옮기는 건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옮기는 거와 청와대로 대통령 옮기면 후보 부인이 영빈관도 달라지죠. 아니, 대통령 후보 부인이 부인이 이런 그래서 후보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얘기 좀 아니라 하고요, 최 의원님. 그래 내가 너무 몰아붙이십니다 정말로. 무속의 얘기를 듣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영빈관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그 안에 그런 의사결정 구조에 무속 신앙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드러나고 있지 않지요. 아니 그건 왜 드러났냐면 아니 결혼할 때도 그 무정스님인가가 뭐 이렇게 인연을 맺어줬다 하면서요. 그다음에 천궁이라는 사람 또 경선 때 나와가지고 그 유승민 의원이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나온 건 캠프에 건진법사가 있어서 일정 조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내부적인 내용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철저히 단속해야지.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되는데 하나만 하면은 그게 다 하나하나 보면은 그게 다 그 기자라는 안무개가 자꾸 유도시문 하지 물어보고 이게 난 52시간 동안 왜 그 통화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아니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저는 좀 짧게 얘기해줘. 아니 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그 결혼이 제가 그 우연하게 한번 들어보니까 아니 이 참 혼자 50 넘은 검사랑 이 또 잘 나가던 그리어 어머니인 그 김건희 대표가 어떻게 인연이 맺었냐면 물론 소개가 누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술 때문에 미술에 대한 그 우리 윤 후보도 내가 보니까 저 광주지검 근무하면서 김포공항에 이제 새벽에 가지 않습니까? 그럴 아침에. 그래서 미술책을 몇 권 사본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화제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대표야 우리 미술 전시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것인데 세상에 일이 어떻게 무속인이 맺어줍니까? 결혼이 두 사람이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서로 매력을 느껴야죠. 그래서 그건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그건 뭐 정말 줄리보다 더 저속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네. 여기서 제가 더 얘기하는 건 뭐 마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미 뭐 시청자분들이나 시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김건희 씨 리스크, 김건희 씨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과 관련된 MBC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상당히 김건희 씨가 오히려 자신의 변호와 옹호한 발언이 됐다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 드러난 걸 보면은 김건희 씨가 한 발언 내용을 오히려 팩트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송이 있고 나서 한 방이 없었다는 얘기하는데 우리가 권투 경기할 때 한 방이라는 것이 어퍼컷이라든가 훅을 날려가지고 한 방에 보낸다 이런 뜻인데 저 보도의 양태는 뭐냐면 김건희 씨의 육성을 통해서 김건희 씨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이 그야말로 스트레이트 뉴스거든요.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뭐가 되냐면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속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점검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그런 것 같다고 봅니다. 기자와의 대화 중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전 후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굿을 벌였다라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누적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지금 김건희 씨 관련된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팩트 체크할 최영두 의원님. 우리 당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당에서 또 당사자들이 이제 그 문제가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또 사과를 했고요. 한 문제인데 자, 지금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이게 사적 통화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뭐 도와준다 또 뭐 정보 노릇을 해주겠다 뭘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다 또 그리고 이 매체가 처음에는 옛날 그 무슨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청문회 할 당시에 굉장히 당시에 이걸 검찰총장 이 사람을 파헤친 뉴스타파에 가서 막 거의 뭐 응징 취재라는 걸 해가지고 네. 이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모양인데 가짜 기사도 만들어서 호감을 살려고 하고 뭐 그래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지금 70 몇 시간요? 50 몇 차례에 걸쳐서 근데 이게 사적 통화 아니게 사적 통화인데 사적 통화라는 것이 그 사적 통화로 치면 더 무시무시한 것이 있죠. 다른 사람 다른 부인이 아니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적 통화 이걸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앞뒤 거두절미하고 이런 겁니다. 돈 이야기만 하더라도 아 누님 누나 제가 돈이 없어요. 우리 애들이 좀 어리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얼마 줄까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매수하려고 했다라든가 또는 뭐 풍수 문제만 하더라도 아 어느 법사도 옮기라 그랬고 어느 법사도 옮기라 그랬고 어느 법사도 옮기라 그랬고 어느 법사도 옮기라 그랬죠. 아 그래 그래야지 뭐 이렇게 답변한 거 가지고 풍수에 무엇이 뭐 한다 어쨌다. 그리고 지금 무슨 네트워크니 뭐 그런 것도요. 우리 당에서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 문제는 의혹의 씨앗부터 분명히 차단하겠다. 네. 예, 그런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거는 박성준 의원님. 그냥 단순하게 사적 통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 의원님도 기자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대통령 후보의 부인으로서 그 기자와 통화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공적인 거고 보도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면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정보를 주고 또 정보를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만약에 이걸 그냥 단순하게 사적 통화라고 하기에는 그러면 김건희 씨가 공사의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네. 그것을 그렇게 좀 볼 필요가 나중에는 자 오늘 내보니까 보이스피싱 들어가 왔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당하신 부분은 아는데 굉장히 치비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만 좀 지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거는 자 딱 트랩을 끌어놓고 제가 녹음을 하려고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녹음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 폰도 상대방이 허락 없이 녹음 시작하면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계속 알려줘요. 그렇게 할 경우에 이 당사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달랐겠죠. 자, 아이폰 얘기는 계속 얘기했으니까 자, 박성준 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적 통화가 아니라 취재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게 뭐냐면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부분을 기자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리라든가 동거와 관련된 부분까지 물어보면 김건희 씨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취재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말이 정말 사실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입증하기 시작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최영두 의원님. 자, 이제 김건희 씨 리스크는 넘어갑니까? 최영두 의원님 녹취록 들어보셨어요? 다 안 들어봤는데 뭐 문제된 부분만 앞뒤를 보니까 이게 네. 무슨 이런 그 경강부회 이런 발췌 왜곡이 어디 있나. 자, 그럼 많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녹취록 이제 아무 문제 없다. 판단이 끝난 겁니까? 아니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뭐 아무리 민주당에서 뭘 하겠지만 국민들의 판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 이 한 전화를 가지고 일종의 그 이 녹취를 해가면서 몰래 녹취를 해가면서 유도 전화한 건데
아니 그렇지면은 가족끼리 통화한 사람 내용을 왜 생생하게 그건 안 틀어줍니까? 이런 공정성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국민들이 분명히 판단하실 겁니다. 너무 자, 여기서 그거는 제가 마지막 좀 하나 얘기 들어보면 이제 대통령의 그 영부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사회에 예를 들면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역대 대통령의 영부인의 이제 유형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내조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활동형도 있었죠. 예를 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호 여사는 활동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은 내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그 대화의 녹취록을 보면 일정하게 거래를 하는 형태의 발언들을 많이 해요. 아이고, 상당히 좀 보면은 아니 그 녹취록을 보면 그렇지 거래가 않습니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뭔가 미끼를 던지고 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하고 하니 그러죠.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대한 구분이 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저는 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지금 포털 사이트에 공식 프로필을 등록하면서 등판이 임박했다는 예측 계속 나오는데 등판합니까? 곧 어떤 활동을 보일까요? 아니 저는 이게 우선에 이제 지금 자꾸 사람들이 모르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의구심이 쌓이고 무슨 뭐 엉뚱한 뭐 검찰총장 때 엄청나게 돈 번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계시고 한데 나는 분명하게 좀 밝혔던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그동안 생활이 어땠는지 그동안 2007년인가요? 그 코바나 콘텐츠인가? 그걸 만든 뒤로 어떤 일을 했고 예. 또 그 자신이 이런 그 소양과 또 경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건 난 공공연하게 이것이야말로 검증의 영역이고 그래서 이제 학력이라든가 경력 같은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당당하게 밝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 후보 문제, 배우자 문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오히려 이렇게 그래 최소한 공정하게 합시다. 그 해경군 김씨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지금? 해경군 김씨 어떤 부분을 수사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경찰에 수사하라 그랬는데 검찰에서 뭉갰다가 다시 지금 경찰에 수사 시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와선 해경군 김씨라는 그 사이트에서 했던 그 말들 지금 그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그 누군지 그것도 해야죠. 뭐 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툭툭 던지듯이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무슨 뭐 저 내년에 대들보부터 좀 보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과연 이제 김건희 씨가 결혼한 이후에 이런 허위 경력 기재라든가 또 뭐냐면 경력이라든가 학력에 대한 문제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알고 있었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혼 이후에 그 윤석열 씨의 그 처가집의 재산 증식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의혹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본인이 검사였는데 과연 법 집행에 있어서의 엄정했느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타자에게 대해서는 엄정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했는지 이런 부분과 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김건희 씨가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녹취록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가 자기가 수사를 관장하는 듯한 어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고. 이건 어떻게 어떻게 수사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면은 내가 못 들어봤는데 실제로 뭐 박 의원도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2507님께서 구슬을 하든 뭐를 하든 냅둬요. 정치에 관여만 안 하면 되는데요.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질문. 최영두 의원님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연루된 계좌 정보만 공개하면 명확하게 해소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검찰에서 지난 몇 년간 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검찰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게 무슨 수십억 투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산의 일부를 주식 투자한 건데. 수십억은 맞습니다. 몇 억이죠 그게? 수십억 투자는 맞습니다. 10억 투자해서 상당하게 나중에 또 다른 투자를 또 하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 모든 추미애며 조국이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지 뒤진 사안인데 그때 왜 안 나왔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그 주가 관련된 거래 내역을 정말로 일부분만 발췌해서 했어요. 왜 발췌를 합니까? 전 내역을 공개를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정정당당하게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 주가와 관련된 부분을 거래 내역 공개를 하면 그 문제가 다 부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식 계좌란 것은 주식을 사고 팔고 시점이 나오고 주식 거래량이 나오고 그게 차명이 아닌 한 본인 거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네. 시기에 어떤 주식을 매매하고 할 시점에 어떤 시점이 있었는지 아이고 그 계좌를 까봐야 합니까? 다 아는 걸 가지고 아니 뭘 계좌 지금 세 번, 네 그러니까 번 그 이야기합니까? 최영도님 제 얘기는 그러면은 저 지금처럼 정정당당하게 실명제가 그 있는 계좌와 상황에서 관련된 부분을 공개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유 그만하십시오 정말. 알겠습니다.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창 넘어옵니까? 자, 김건희 씨 그리고 윤석열 후보 의혹과 뭐 그 문제 제기 계속되고 있는데 예. 민주당의 지지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상승세다. 이런 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분석이 좀 잘못됐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가 제가 이제 첫 캠프서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10%에서 때부터 20%대, 그다음에 30% 넘어와서 사실 늘 있어 왔던 이제 장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다 보면 그것을 돌파하는 시점인데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지난 11월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단독 후보가 됐을 경우에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에 네. 이제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그 실제 그 대통령 후보로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더불어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이제 하락됐단 말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아주 그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내부적인 이와 정리가 되면서 과거에 있었던 지지율을 회복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지지율에는 민주당과 이 정부에 대한 반감에 대한 실질적 어떤 지지 효과라고 하는 결집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 뭐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그 이전의 지지세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어쨌든 것이죠. 이재명 후보 좀 답답한 것 같고요. 어제 유세장에서도 좀 울기도 하고 민주당의 지금 흐름이 아니, 저는 그렇게 흐름은 아주 탄탄하게 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어느 날 하나 이렇게 뭐 그 버블이 생겨서 만들어진 후보가 아니고 탄탄하게 하나하나 다져서 온 후보란 말이죠. 네. 2017년에 그 이재명 후보의 첫 대통령 후보 출마한 이후부터 경기지사 당선되고 지금까지 오면 그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지지율을 만든 지지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 후보와의 지지율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분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시는데 이번 대선 구도는 믿지 마 대 묻지 마의 싸움이다. 믿지 마 대 묻지 마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의 위기에 빠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이제 믿을 수 없다는 이런 사람들의 의구심. 또 윤석열 후보 뭐 확신이 잘 안 들지만 어차피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다. 이 열기가 맞물려서 이제 이재명 믿지 마, 윤석열 묻지 마 선거라는데 뭐 그게 이제 팽팽하게 갈 겁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로서도 더 큰 확신과 더 큰 신뢰를 줘야 될 것이고요. 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아주 굉장한 신뢰의 위기를 계속 갇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를 교체하겠다고 정권 교체 열기가 높은데 이재명 후보는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인지도도 훨씬 낮아요. 이런 상황이 아마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분의 이 기억이 그때마다 편하게 바뀐다든가 또 뭐 정책 내놓고 말이 바뀐다든가 하는 이런 거 그것이 과연 일을 잘할 사람이냐 이 사람 이렇게 했다거나 일을 거들릴 사람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예요. 그 일을 해봤느냐도 문제 있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있단 말이죠.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저는 노출이 됐을 언론에서 인터뷰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설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설명 능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저는 윤석열 후보가 노출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연기만 해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노출하지 않는 쪽에서의 연기 전략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본선에 있어서의 어떤 토론이라든가 언론사의 인터뷰가 드러나면서 윤석열 후보가 다시 정말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평가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국정 수행 능력, 판단과 결정과 추진력이 있는 후보이냐에 대한 부분을 검증대에 올라가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저는 그 능력을 상당히 좀 함량 미달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마지막 그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노출을 안 하고 있다는 박성중 의원, 그러면 TV 토론이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예, 뭐 민주당이 저렇게 오판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갖다가 완전히 이거 자꾸 무슨 가상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제 판단도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뜨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어떤 대통령을 기대하느냐. 그것은 원칙과 법치가 원칙과 그러니까 내로남불이 아니라 똑같은 척도로 사람을 처벌하고 똑같게 신성필벌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에까지도 엄단한 이런 어떤 대통령을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요. 이제 정부가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정부가 정말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법치, 공정, 상식 그리고 이 신뢰자본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부족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내로남불이니 이런 큰 혼란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바라는 건 바로 그런 살아있는 권력한테도 과감하게 수사하고 이전 권력도 수사하던 원칙대로 수사하는 그런 일관성 그리고 법치, 신뢰, 공정을 찾는 것 같고요. 네. 그걸 윤석열 할 거라 보고 또 하나는 저도 좀 얘기하고 받았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윤석열 후보는 이제 앞으로 대통령 혼자 말 타고 캠프 몇 사람하고 해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에 소수당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당과 협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국정을 협치와 또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어떤 그 지혜의 그걸로 하겠다. 야, 원칙, 공정, 법치, 신뢰. 박성준 의원 제가 할 말씀입니다. 한 말씀 드리면 그 윤석열 후보는 철저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선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에 그 대선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언론에 나오지 않고 토론도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 토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언론 인터뷰도 실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베일에 가려진 후보로서의 어떤 전략을 철저히 하죠. 그런 다음에 뭐냐면 나왔을 때 자기들 준비된 원고만 읽어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그 전략인데 윤석열 후보가 저는 철저하게 그 전략을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이라든가 지금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도 언론 인터뷰는 그 실제 필요하지 않은 인터뷰들은 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것을 왜 볼 수가 있냐면 이 토론이라든가 언론 인터뷰는 이 후보가 정책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정책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회의적 시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캠프 내에서 그러한 전략들을 세우지 않나 그렇게 읽혀집니다 저는. 토론, 인터뷰 사실 좀 피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실제로 보면은 토론 뭐 지금 하는 기자협회 토론이라든가 관훈클럽 토론이라든가 그다음에 3프로 토론이라든가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고요. 다 하고 있고 지금 또 민주당이 저 양자 토론 하자 그래서 양자 토론도 준비하고 있고 언론사 인터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꾸 그걸 사슴을 말이라 그래 놓고 자꾸 말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제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가면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말 많이 하는 예. 분이세요. 그래서 이 캠프네 쪽에서는 딱 말씀을 좀 줄여달라. 네. 줄여서 핵심만 이야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이 많으면은 네. 말꼬리가 잡히고. 저는 말이 그러니까. 많은데 인터뷰는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왜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저도 이제 그래서, 방송을 오래 예, 했고 그런 것도 하고 최영도 이제 있습니다. 언론에서 오래 있었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말한 워딩을 제가 그 글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책이 됐든 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말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문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걸 그대로 이제 글을 우리가 워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워딩을 적어놓으면 이게 말인지 아닌지 이 구분이 안 될 정도의란 말이죠. 그것을 너무 지나친 분명히 말씀이고. 아니 제가 그걸 아니 한번 그거는 그렇게
저걸 잘 알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네. 최가박당은 오판하십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가박당은 다음 주 이 시간 설날에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박성준, 최영두 의원은 설날에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도 인터뷰 하셔야 되는데 참. 최가박당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예.